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불편한 이들에게. 저도 어렸을 때는 한국의 문화가 뛰어난데 번역이 일본처럼 발달이 안 돼서 노벨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랬던 선생님들이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법, 이 문법이라면 무슨 영어 해서 그 당시에 문법 위주의 또는 번역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영작도 강조했죠. 일본처럼 하자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 일본이 진짜 번역에 뛰어나서 상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일까? 혹시 우리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작가들이 그냥 우리끼리 놀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뛰어난데 상을 못 받아서 그 핑계를 번역이라고 했던 것은 아닌가? 결국 핑계를 댄 것이 바로 번역이다. 그러니까 번역은 모든 것의 핵심인가? 글 자체가 힘이 없으면 번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번역은 약간 낮춰 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번역가만 뛰어나면 모두 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요. 그럼 번역가한테 노벨상을 줘야 되죠. 노벨상위원회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강이 받았어요. 그리고 시중에 외국에도 우리나라 작가들이 꽤 영어로 번역돼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데 왜 한강만 받았는가? 이제부터 노벨상에 나오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인가? 그렇게 입마르게 일본의 번역을 칭찬하던 사람들, 아니 그 핑계로 잘 빠져나왔던 사람들, 이분들은 작가도 포함돼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어요.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들의 잘못이니까요. 차라리 번역 뒤에서 숨어있던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후회하는 때가 이제 시작됐죠. 제가 그래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국적과 언어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걸 보면 다 번역 때문일 거란 말에 궁색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나라일까요? 자,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어. 영미권이니까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탈리아 자기 언어로 합니다. 폴란드도 러시아어는 어떤가요? 러시아어도 자기 언어로 썼어요. 그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은 노르웨이도 노르웨이 언어로, 아일랜드 영국 거니까 영국 영어니까, 덴마크 그리스 언어, 남몰프리아 공화국 스위스 언어, 오스트리아 언어, 일본 사람 2명 있죠? 네, 딱 2명 있어요. 우리가 몇 명 있죠? 1명 있어요. 인구는 1억이에요. 1억 가까워요. 우리 5천만이에요. 비례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2명이에요. 이번엔 중국어예요. 이번엔 일본어입니다. 자, 칠레. 여기도 번역이 뛰어나요? 과테말라. 번역이 뛰어날까요? 나이지리아는 영어로 썼던 것 같아요. 언어는. 근데 과테말라는 과테말라어로 썼어요. 자, 그래서 쭉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 멕시코는 멕시코어로 썼어요. 모리셔스,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인트루이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어로 썼습니다.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럼 아랍어 사람들은 번역을 잘하고 우리는 못해서 못 받았겠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핑계를 댔던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들 보세요. 탄자니아는 영어입니다. 터키는 터키어고요. 다 자기 언어로 썼어요. 자, 이 수많은 나라들이 번역이 뛰어나서 우리는 번역이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보편적 가치의 일을 작가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우리끼리는 좋아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수상자를 보면 딱 2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기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두 번째 불편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K-팝이나 K-드라마 뭐 국격이 올라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00%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100% 아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이지리아, 국격이 탄자니아, 헝가리,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정말 국격이 올라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체 컨텐츠의 퀄리티보다는 그냥 유명세, 민맥, 유명세라는 게 뭐겠어요? 그 나라의 어떤 국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격 때문에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맥, 뇌물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돈을 매겼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먹힐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섬나라, 어쩌면 섬나라죠. 북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섬나라 사람인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유명세나 인맥이나 뇌물로. 그러니까 세계가 다 그렇게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내피셜인 경우도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한 분석이 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의 뛰어난 작가들이 정말 많은데 번역 때문이라면 일본에 적어도 5명 정도는 나와야지. 어찌 우리 한 명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우리보다 번역이 뛰어난 나라인가?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번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뿐이지 본질은 아니죠. 노벨상은 본질에 주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어떠한 과정, 그런 과정들까지 첨가한다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를 저도 느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번역도 물론 중요할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은 한국의 카프카, 또는 어떤 분들은 외국인 분들은 작가들은 한국의 해밍웨이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글은 잘 모르지만 그만큼 글을 잘 쓴다는 건 맞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잘 쓰는 거냐 쉬운 게 잘 쓰는 거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기에 한강 작가의 문체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번역 뒤에 숨었던 모든 작가들은 이제 낱낱이 번역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번역의 문제는 이제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